네. 제가 녹화하는 이유는 이제 뭐 수업을 뭐 세터를 가서 못 듣는 친구도 있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못 듣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의 그 성찰, 제 스스로 강의를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말하는데 절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현사회는 일단 우리가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제 회계는 뭔지, 그 다음에 회계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되고, 자, 일단 오늘 뭐 배울 거냐면 회계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회계라는 거를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왜 필요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이 회계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회계라는 것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뭐 기업 내부 사람일 수도 있고 외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요즘에 오늘 또 큰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있었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주식시장에. 관심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이제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걸렸어요. 우리가 코스피가 5천, 6천 엄청 올라갔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막 10%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요. 그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회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회계라는 거는 국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시를 하고 있어요. 공시라는 말은 기업이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애플이랑 삼성이랑 비교한다. 비교가 가능할까요? 비교가 가능할까요? 삼성이랑 애플이랑 누가 잘하는지를 우리가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있을까요? 작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계 확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계는요, 경제적인 개념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돈 잘 버냐, 그리고 얼마나 비용을 줄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환경적인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안전한 기업의 경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거 뭐죠? 산업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공장 문 닫아버리겠다라고 했죠. 예전에 SPC, 빵 만드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사람이 한 명 죽었을 때 이건 좀 가혹하지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안전이라 하는 경제적인 관념으로 딱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주식이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회계라는 개념에서 좀 더 확장돼서 비재무적인 개념도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거 마이크 상태가 영 안 좋네요. 지금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끊겼다가 했다가 이러죠?
이거는 한번 제가 조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럴까?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야기할 거. 회계 왜 필요한가요? 자, 볼게요. 자, 일단 회계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회계에 대해서 배운 친구들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 회계 들어봤다. 회계가 어떤 거였어요? 혹시 기억나요? 꽤 편하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회계가 뭐였어요? 그냥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 오케이.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회계. 기업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 가지 재정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맞아요. 기업에 있어서 뭔가 들어오고 나오는 것들을 관리하는 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들어오고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돈, 현금의 흐름.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돈 관리 하시나요? 돈 관리해요? 돈 관리하는 친구. 뭐 가계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번다를 관리하는 친구. 한 명. 두 명? 세 명? 정령? 물론 아직 수입이 없는 친구도 있겠죠. 알바를 안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시는 만약에 용돈이 있다고 치면 그걸 수익으로 보고 내가 한 달에 비용을 얼마 쓰는지. 사실 이거는 뭐 회계 교수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잖아요? 30대 넘죠? 20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음이에요. 젊음이라서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리의 법칙 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0만 원을 넣으면 다음 달에는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고, 그 다음 달에는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고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혜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부를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 때 교수님들이 수학이랑 물리만 알려줬어. 막 복잡한 막 공식 쓰면서. 그때 왜 내가 경영학을 안 갔을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으면, 모아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군대를 가야 되는 친구도 있고 갔다 온 친구도 있을 텐데, 요즘에 군대 갔다 오면 한 2천만 원 번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그런 것들 그냥 허투루 쓰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회계 이외의 다양한 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좀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이 진짜 쓰고 있는 비용과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평생의 숙제예요.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잖아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제 인생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회계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겠죠. 기업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CEO다.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거래처를 선택할지, 어디랑
거래를 할지, 재료는 얼마에 살지, 그리고 S26을 얼마에 팔지,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회계에서 배우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투자자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야, 주주.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내가 받아야 될까?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받아야지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을지 팔지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과정, 시스템을 배우는 게 회계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 회계라는 정보를, 회계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투자자나 아니면 내부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자, CEO 말고도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왜 해야 되냐? 회계보고는 왜 해야 되냐? 재무정보는 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내가 오탈자다. 회계보고는 해야 되는 거냐? 자, 이런 것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회계보고를 하면 기업의 다양한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쓴다고 한다는 게, 보고한다는 게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회계도 회계 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 브랜드 아세요? 뭘로 유명하죠? 파타고니아. 디자인 괜찮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비싸. 비싸죠? 왜 비싸요? 리사이클.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자, 파타고니아 매장을 내가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가게가 작아서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사오고 팔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그런데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상남동에 평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월 고객이 뭐 100명씩 온다 치자. 그러면 100명이 사가는 제품, 얼마에 사가는지, 몇 개를 샀는지, 그리고 내가 월 임대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업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매장에 우리 소위 말하는 캐셔, 계산을 담당하는 사람을 내가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당연히 내 주인한테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보고를 해야 되겠죠. 왜 보고해야 되죠? 캐셔는 알바비를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보고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회계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게를 운영할 때 이런 캐셔가 CEO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작은 가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큰 가게로 될수록 돈의 흐름이 복잡해져요.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의류 가게를 해요. 여러분들 뭐 쇼핑몰 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떼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임차료 지급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야 뭘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계산 안 하면 내가 얼마가 돈이 나가는지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자료들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직원은 돈의 흐름을 잘 기록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책임들은 여기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보고는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굉장히 큰 성인데, 예전에 영국은요, 왕국, 이런 성에 살았죠. 그래서 캐슬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에 방이 몇 개일까요?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누가 있죠? 이런 캐슬을 운영하는 그런 집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부리죠? 집사를 부리죠. 그 집사가 말 그대로 이런 회계 업무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투숙하고 어떤 사람이 왔고 집안에 있는 자산들은 어떻게 팔고 그때부터 이미 회계라는 개념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캐슬에 사는 사람들이 돈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회계 직원들이요, 재산을 맡아서 주인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수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수탁 책임. 아마 영어 수능에서 영어로 하나? 수능에 이런 용어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좀 한국말로 해석이 좀 어려워요. 스튜어십인데, 이게 말 그대로 책임을 전가받아서 내가 그 책임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수탁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의류 가게, 영국의 대저택, 기업, 여기에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수탁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한 가지 개념 배웠어요. 자, 수탁 책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뭐예요? 다양한 기업이나 아니면 그 가정에서 나오는 회계 정보들을 주인에게 성실하게 제공해야 되는 책임. 이게 바로 수탁 책임. 오케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은요, 투자자들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잖아? 그러면 수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이에요? 아니면 주주예요? 수탁 책임. 당연히 기업이 가지고 있죠. 그죠? 수탁 책임은 기업이 가지고 있죠? 맞아요? 아까 캐셔가 수탁 책임이 있었잖아? 왜 있었어요? 돈을 받으니까. 기업은 왜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투자를 해줬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18만원 주고 사서 그 18만원을 쓰고 있잖아, 삼성전자가. 그죠? 내 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삼성전자는 보고할 책임이 있어. 종이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실 텐데 쇼생크의 탈출 혹시 알아요? 너무 옛날 영화예요. 명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쇼생크의 탈출을 10번 이상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여기 저는 가끔씩 그런 숙제도 내거든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한 줄 평을 인상 깊게 적으시오. 약간 이런 숙제도 내요. 제가 작년에 제가 그런 숙제 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냈었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은 한 줄 평을 적은 친구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적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교롭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환학생을 가라고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좀 너무 한 줄 평을 잘 적는 거야. 그래서 넌 뭐 하는 애니?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대. 그래서 그럼 교환학생 가라 했더니 교환학생 갔어 진짜. 가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교수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튼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 있죠? 어때 보여? 이 왼쪽에 사람? 딱 인상을 봤을 때 관상이 어때요? 회계학과죠. 약간 좀 쫀쫀해 보이죠? 회계학을 뭔가 할 것 같죠? 금융 쪽에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금융 쪽에 돈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소장이 이런 뒷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을 하죠. 내가 금융 쪽에 있었는데 당신이 돈을 쉽게 빼돌릴 수 있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요.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도 이게 나와 있는 이유가 회계학적인 그런 개념 중에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식 회계. 즉, 기업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매출액이 10억인데 100억이라고 부풀리고, 비용이 10억인데 한 1억이라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이러한 그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옥을 탈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회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회계 보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세요. 회계의 수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해요. 정부기관, 기금관리자, 회사 대표, 은행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고를 받는 사람. 자, 정부기관은 누구에게? 국민에게. 왜? 세금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죠? 기금관리자는요, 당연히 기금에 돈을 낸 사람에게. 대표는 주주에게. 회계부서는 사장님에게. 은행은 예금주에게. 요런 회계보고, 수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물어볼까요? 자, 회계를 보고를 하는데 성실히 보고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모호하죠? 자,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안 하니만 못한 말이잖아. 그죠? 굳이 그런 말 왜 해요? 잔소리지. 자, 그런데 회계에서는 이 성실히라는 용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실. 성실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회계 보고를 성실히 해야 된대. 꾸준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실히 해야 된대. 성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사기치면 안 돼. 네? 집사가 뒷돈 자기 챙기면 안 된다고. 윤리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우리 회계학에서는 투명하게, 정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업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죠. 언제 하죠? 분기별로도 하고 또 분기 3, 6, 9, 12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연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런 보고를 하는 게 성실히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수탁 책임이 뭔지 배웠죠? 수탁 책임. 자, 수탁 책임에서 성실히 한다는 거는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까지 배웠어요.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거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쉽죠? 몇 번일까요? 네. 회계의 목적은 단순한 관리 및 기록만을 하는 게 아니다. 단순한 관리 및 기록만 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앞서 이야기한 수탁 책임은 성실하게 보고를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의 필요성은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사례를 좀 잘못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예전 분들인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여기 있는 사람처럼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요즘은 안 하죠. 그런 거. 네,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했어요. 이상형 월드컵.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좋냐 저 사람이 좋냐 결정할 때 어떻게 판단하죠? 로운이 좋아요? 동욱이 좋아요? 어떻게 판단하죠? 남자들 말고 여자분들. 여자분들. 어떻게 판단해요? 뭐 있잖아. 귀염뽀짝한지 아니면 뭐 키가 큰지. 그죠? 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가 필요해요. 자, 볼게요. 자, 회계에서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가 유용한가 예요. 유용한가. 자, 유용한가라고 하면 영어로는 useful. 말 그대로 회계 정보가 쓸모가 있냐예요. 뭐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쓸모가 있냐. 어떤 의사결정이 있을까? 기업? 직원 더 뽑아야 할까? 새로운 기계 구입해야 될까?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될까? 이것 말고도 엄청 많겠죠. 그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계 정보가 유용해야지 되겠죠.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자, 회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라는 거는 여기는 약간 교과서적인 개념이에요. 재산의 변동을 화폐액으로 측정, 요약,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자, 결국에는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계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는지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년도 뭘 세우겠어요? 계획, 또 돈과 관련된 계획 뭐라고 하죠? 예산을 세우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S26을 만들었어요. 얼마에 내가 이걸 내놔야 되지? 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냥 러프하게 야 작년에 120만 원 했으니까 이번에 한 20만 원 더 올려. 140만 원. 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연구개발비를 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냈는지, 그런 것들, 시장의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겠죠. 그러한 정보들이 유용하다면 그 회계 정보는 기업의 어떤 거에 도움이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두 가지예요. 우리 회계를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뭐? 수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요 두 가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거. 네. 요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리적 의사결정 혹은 경제적 의사결정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요건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너무 옛날 사실 자료긴 하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배워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 배웠죠. 유용한 것과 합리적 의사결정, 수탁 책임 이렇게 배웠는데 자, 지금부터는 what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what. 무엇을 보고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뭐 배웠어요? why를 배웠죠. 왜 내가 보고를 해야 되냐?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를 배웠죠. 왜? 지금은 what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뭘 보고할 건데? 자, 여기 경제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네 가지 정보 유형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를 보고해야 될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기업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보고해야 될까요? 전부 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 일부만 하면 될까요? 자,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지? 자, 하나씩 볼게. 일단 계량적이냐 비계량적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수치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두 번째,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다시 나눠지는 회계정보랑 비회계정보. 얘는 뭘로 나눠지는 걸까? 숫자로는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두 가지는 뭐 기준으로 나눠지는 걸까? 뭘까요? 우리 여기 이쪽 라인에 맨 뒤에 있는 친구, 이쪽 라인 맨 뒤에 있는 친구. 아직 내가 이름을 못 외웠어요. 미안해요. 혹시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Guess. 한번 예측해보세요. 뭘까요? 숫자로 할 수 있는데 회계 정보와 비회계 정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끝에 있는 친구 혹시? 기업? 기업 회계 기준.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기업 회계 기준이 뭘까?
기업 회계 기준? 아, 기업에서 쓰는 정보인지 안 쓰는 정보인지? 아, 그거.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자, 이 기준은 뭐냐면요. 화폐화 할 수 있는지. 아까 회계 개념에서 다양한 자산의 변동을 화폐화해서 어떻게 한다? 보고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화폐화 할 수 있는지. 자, 그럼 어떤 예시가 있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을 깔았어요. 앱을 깔면 한 2, 3일 쓰다 보면 이 앱이 좋았다고 별표를 치게끔 돼 있죠. 만족도. 그거는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응? 뭘까요? 일단은 수치화 가능해요, 안 해요? 보통 1점에서 5점이니까 가능하죠. 계량적 정보죠? 화폐? 돼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비회계 정보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플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뭐 애플이냐 삼성이냐 뭐 이런 구분이 있긴 한데 로열티 흔히 하기에는 그 특정 브랜드에 얼마만큼 내가 그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애플이다. 나는 죽어도 안드로이드다. 이런 거 있잖아. 안드로이드는 잘 없긴 한데 애플이 많긴 한데 그건 뭘까? 로열티. 그 기업에 대한 로열티. 비계량적 정보. 이거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보고해야 되는 건 뭘까요? 기업이 회계 보고해야 되는 거. 당연히 회계 정보를 보고해야 되겠죠. 자, 그럼 회계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보고를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 보고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비회계 정보랑 비계량적 정보는 기업이 보고 안 해도 되나요? 어떨까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가 아닌 공시를 뭐냐면 재량적 공시라고 합니다. 재량적 공시. 말 그대로 여러분 재량에 맡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재량적 공시. 공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재량적 공시로 포함됩니다.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건지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한번 볼까요? 어떤 게 틀린 걸까요? 답은? 네. 계량적 정보만 해당된다.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거는 아까 네 가지 내용 다 포함돼요. 그런데 기업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건 뭐다? 회계 정보이다. 어렵지 않죠? 됐나요? 정리됐나요? 자, 지금 우리가 한 3시부터죠? 뭐 시간이 벌써 50분이나 지났네. 뭐 배웠냐면 뭐 배웠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수탁체기,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건 뭐예요? 이 두 가지는? 회계 필요성.
회계의 필요성. 자, 유용하다는 건 뭐였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어떤 예시가 있었는지 기억나죠? 몇 명을 뽑을지, 뭘 얼마나 팔지, 얼마에 팔지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what. 어떤 거를 보고 해야 되냐? 첫 번째, 합리적인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계량, 비계량. 무슨 기준으로 나온다? 수치로 되냐. 계량은 또 나눠져요. 뭐랑 뭐로? 회계정보냐? 비회계냐? 뭐로? 기준 나누죠? 화폐.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회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볼게요. 회계의 역할. 자, 회계의 필요성이랑 역할은 비슷해요. 결국에. 수탁 책임 있고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건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 요 세 명의 주체가 있어요. 이 세 명의 주체들 간에는 돈이 흘러갑니다. 자, 가게라고 하면 우리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이 집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자, 우리 집이 있어요. 먹고 살려면 뭘 사야 되겠죠? 그죠? 식료품 같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업에 재화를 구입할 거고, 내가 기업에서 일을 하면 인건비를 받겠죠. 현금의 흐름 이해되죠? 그죠? 자, 또 그리고 나는 돈을 버니까 정부로부터 뭘 내죠? 세금을 내죠. 그 대신 정부는 뭘 줘요? 공공지출.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죠? 지하철. 그죠? 그리고 안전하잖아, 우리나라. 알죠? 지금 이란은 난리 났잖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는 정말 행복인 거예요. 치안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잖아. 카페에 휴대폰 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 유럽이면 1초만 가져가요. 그리고 내가 이게 들고 있어도 가져가. 그만큼 좋은 나라예요. 그게 다 공공지출이야. 경찰관들, 소방관들, 응? 기업과 정부도 똑같죠? 기업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뭘 낸다? 세금을 낸다. 정부도 기업에게 공공지출하죠. 어떤 게 있을까? 응? 어떤 지원가? 기업에게 주는 정부가 어떤 혜택이 있죠? 아까 지원금 이야기했는데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면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중에 꽤 괜찮은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게 조달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지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현금이 가게, 정부, 기업에서 흘러가죠. 그럼 여기에 무수히 많은 회계에 관련된 재무 정보들이, 회계 정보들이 흘러가겠죠.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어떤 내역도 있을 테고, 뭔가 제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복잡한 개념들을 우리가 회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효율화를 할 수 있겠죠. 회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기준을 봤는데, 세 개의 주체를 봤는데, 기업, 가게, 정부. 일단 가장 먼저 볼 거는 기업이에요. 일단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재무회계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뭐가 있어요? 애플 이런 거 말고 좀 안 들어본 거, 좀 특이한 거 없어요? MZ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뭐 있어요? 어떤 기업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저 때는 나이키였어요. 다 필요 없고 조던 신고 있으면 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스투시 이런 건가? 스투시 뭐 그 하트 그려져 있는 거 뭐죠? 뭐 하트 그려져가지고 쪽 내려져 있는 거 그 비싼 거 있잖아. 꼴랭거인가? 나 잘 몰라. 브랜드 잘 모르는데. 없어요? 어떤 기업 좋아해요? 우리 친구 어떤 기업 좋아해요?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어우, 아주 건설적입니다. 우리 이 친구 어떤 기업 좋아해요? 프라다. 아, 프라다? 아, 그렇구나. 그런 기업들이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뭐 이제 프라다는 어떻게 보면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명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제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회사죠. 각각의 특징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조금 일반화해서 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본, 사람, 토지, 기술, 이런 투입의 요소를 기업이 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어내요. 그게 제품이면 무슨 회사? 제조 회사. 서비스면 서비스 회사.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무슨 회사라고 하죠?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뭘 만드나요? 어떤 서비스를 만드나요? 굳이 뭐 서비스가 안 만들죠. 뭐예요? 제품을 사서 팔죠. 그런 기업을 뭐라고 한다? 상기업이라고 해요. 상기업. 얘는 제조기업, 얘는 서비스기업. 롯데마트나 마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상기업.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회계 원리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회계 원리는요, 제조기업이 현금의 흐름이 복잡할까요? 상기업이 복잡할까요? 당연히 어디가 복잡할까? 회계 그 정보가 제조가 복잡할까? 상기업이 복잡할까? 롯데마트가 사이즈가 큰데요. 롯데마트가 그럴 것 같은데요. 당연히 상기업이 심플해요. 왜냐면 뭐 제조하는데 관련된 내용은 안 배워도 되잖아. 제조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기세는 얼마나 들었는지, 뭐 1차적으로 끝나나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복잡해요. 그 나중에 2, 3학년 때 배우고 1학년 때는 요 상기업, 롯데마트나 뭐 이마트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요,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이 산출물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서 뭘 높여요? 뭘 높이죠? 여러분들이 프라다 샀어요. 그럼 뭐가 높아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SK 하이닉스 샀어요. 주가 올랐어요. 뭐가 좋아요? 또 기분이 좋아요? 그 말고 뭐가 좋죠? 그 네 글자로 부로 시작하는 거. 뭐가 올라간다고 해요? 부가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기업은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가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이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했고,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뭐야? 회계잖아? 회계. 그럼 이제 회계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이제 배워봐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
자, 회계는요, 아까 기업이 투입되는 걸 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회계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 그게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인식 및 측정. 인식 및 측정. 자, 아까 회계 정보는요, 화폐화로 된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팔았어요. 이 책상을 하나 팔았어. 5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매출 5만원 적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아직 안 팔고 우리가 요거 내가 10일 뒤에 10개 파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 아직 안 줬어. 안 팔았어. 계약을 했어. 그거는 내가 장부에 5 곱하기 10에서 50만 원이라고 매출을 적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배우는 게 요거 인식 및 측정. 오케이? 그 사건이 장부에 인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야. 이해돼요? 네? 또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팔아요. 근데 이게 스웨덴에서 만든 고급 나무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한 개에 500만 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팔았는데 도저히 돈이 없대. 아, 그러면 한 달 뒤에 돈 주세요. 지금 일단 500만 원 가져가시고요. 500만 원 나중에 한 달 뒤에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걸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거는 뭘까? 인식을 할까요? 장부에 적을까 말까? 장부에 적을까? 물건 줬어. 근데 500만 원 내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 장부에 적을까 말까요? 매출이라고. 적어요? 말아요. 요거를 배우는 게 요거예요. To be continue요. 이제 알려줄게요. 적는지 안 적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응. 자, 인식 됐고. 자, 측정. 측정은 얼마에 적을 건지를 적는 거예요. 얼마에 적을 건지. 내가 만약에 이거 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500이라고 적으면 끝이죠. 맞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뭘 몰고 싶죠? 차를 몰고 싶죠? 어떤 차를 몰고 싶어요? 경량? 작은 차를 몰고 싶죠? 큰 차를 몰고 싶죠? BMW X6 정도는 몰고 싶죠? 그죠? 왕왕 하는 거. 그죠? 한 2억 2천짜리. 샀어, 만약에. 할부로 샀든, 뭐, 엄카로 샀든, 샀어요? 샀어. 자, 기업도 마찬가지죠? 차를 살 수 있겠죠? 건물을 살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건물을 10억에 샀어.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건물의 가격을 10억으로 계속 적을래요? 아니면 변동된 가격으로 적을래요? 변동된 가격.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건물 가격이 많이 달라지죠. 서울이나 뭐 유명한 데는 창원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로 적을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매한 가격에 적을래요? 그런 가격을 얼마에 측정해서 적을지가 이슈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회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인식과 측정 조금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좀 보면 저장 및 처리,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얼마에 적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게 뭐였어요? 회계 보고였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내가 제공할 건데?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영수증 꽉 조여서 자,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냐?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라는 항목들로 템플릿화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재무회계가 됩니다. 귀찮게 왜 이렇게 이런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 전공해서 기업에 가시면 이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귀찮게 왜 만들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엑셀 스프레드시트 요즘에 잘 되는데 그냥 그거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저렇게 재무제표 템플릿 만들어서 줘요? 응? 돈에 관련된 거니까? 응? 뭐라? 돈에? 괜찮아, 좀 더 크게 해야지. 뭐라? 돈에 관련된 거니까 저렇게 좀 템플릿 해야 된다. 그렇지. 맞아요. 중요하니까, 그지? 중요한 정보니까. 맞아요. 중요한 정보니까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비교 가능하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랑 요 앞에 있는 김치찌개 파는 구멍가게랑 사이즈가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한시대첩에 우승한 어떤 아주머니가 많이 한대야. 꽤 사이즈가 커. 그지? 뭔가 나는 이상하지만 여기 있는 가게와 삼성전자를 비교하고 싶어. 어떻게 비교해? 매출도 다르고 구성도 다 다른데. 그런데 재무제표라는 어떤 일정한 틀이 있으면 비교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경영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건 좀 좋은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와 비교할 때 그 비교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죠. 너는 그냥 키가 커서 작아서 별로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도 재무제표에서도 중요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템플릿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다? 정보 이용자에게 준다. 정보 이용자 누구 있었어요, 아까? 기업도 누구 있어요? 투자자 또 누가 있을까? 정보 누가 이용해요? 기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 또 직원 또 CEO 또 또 해외 투자자 해외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이런 템플릿에 맞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복잡하겠죠? 그죠? 인식하고 측정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도움 주는 게 뭐다? 회계 시스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ERP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런 ERP 시스템처럼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개념적인 건 알고 있지만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이제 들어오면 자동으로 탁탁탁 입력이 돼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까지 다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1년의 영업활동을 쭉 하면서 처음에 어떤 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인식, 측정, 보고. 보고는 어떤 기준으로? 재무제표 기준. 왜? 중요하니까. 또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1년의 과정을 도와주는 건 뭐다? 회계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ERP.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